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글 클라우드 블로그 게시물이랑 또 관련 질문들 좀 보면서요. 그 AI 에이전트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걸 확 바꿔줄 수 있다는 MCP 툴박스 포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GenAI 툴박스 포 데이터베이스였다면서요. 이름부터 벌써 흥미로운데요. 네, 맞아요.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도구가 뭐 하는 건지, 개발자들한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뭐 MCP니 ADK니 하는 기술들이랑은 어떻게 엮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그 MCP 툴박스 포 데이터베이스는요. AI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LODB, 스패너, 클라우드 SQL 같은 다양한 기억 데이터베이스에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연결하도록 돕는 오픈소스 MCP 서버예요. 아, MCP 서버. 여기서 MCP가 그럼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거 맞죠? 안트로픽에서 제안한 표준이요. 네네, 바로 그거예요. 개방형 표준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소스마다 연결 방식이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이걸 하나로 딱 표준화해서 개발자들이 맨날 씨름하던 그 연결 문제나 보안 설정, 이런 복잡한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예요. 아, 표준화로 그 개발에 좀 귀찮은 부분들, 골칫거리들을 해결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구글 클라우드 것만인가요? 아니면 좀 더 넓나요? 구글의 LODB, 스패너, 클라우드 SQL, 뭐 빅테이블 이런 건 당연히 되고요. 근데 이게 오픈소스잖아요. 그래서 뭐 니오4j나 디그라프 같은 다른 회사 데이터베이스 연동 코드도 기여를 받고 있어요.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렇군요. 개발자 입장에선 진짜 편한 게 연결 풀링이나 오아스2, OIDC 같은 인증 방식, 심지어 오픈 텔레메트리로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툴박스가 꽤 많이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AI 에이전트의 핵심 기능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MCP 서버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죠. MCP 서버로서 이 툴박스는 실제 서비스 환경, 그러니까 프로덕션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만들 때 필요한 아주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덕분에 점점 커지고 있는 그 MCP 생태계 있잖아요. 거기 있는 어떤 AI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라도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쿼리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결국엔 시스템끼리 서로 잘 통하게 상호 운용성을 확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그럼 이제 표준화가 됐네요. 그럼 이 표준화된 접근을 활용할 AI 에이전트 자체는 어떻게 더 똑똑하게,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ADK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그 역할인가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ADK가 바로 그겁니다. 정교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좀 더 쉽게 만들면서도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할지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돕는, 이것도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까지요. 네, 에이전트가 어떻게 생각하고 추론하는지, 다른 에이전트랑 어떻게 협력하는지, 심지어 뭐 양방향 오디오나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상호작용 기능까지 다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중요한 건 ADK 역시 MCP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CP 툴박스 같은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랑 아주 매끄럽고 안전하게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양방향 통신이요? 그럼 ADK로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실제 서비스 환경에 배포하는 건 좀 어떤가요? 개발만큼 배포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배포 중요하죠. 이게 버텍스 AI 에이전트 엔진이라고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랑 직접 통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실제 서비스 환경으로 옮기는 과정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복잡한 배포 설정 같은 거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 수준의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요, 에이전트가 단순히 쿼리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긴 작업을 처리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혹시 작업 상태를 이렇게 기억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관련이 있나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랭그래프라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랭그래프에는 체크 포인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면 에이전트가 지금 무슨 작업을 어디까지 했는지 그 상태를 계속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체크 포인터요?
게임 저장하듯이요? 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에이전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문제가 생겨도 이전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작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와, 상태 저장이 가능하다는 건 단순히 작업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 특정 시점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기억 능력은 기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거스러 올라가거나 타임 트래블, 사람이 중간에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지시하는 휴먼 인 더 룹, 그런 유연한 작업 관리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걸 위해서 알로이DB나 클라우드 SQL for Postgres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전용 라이브러리, 뭐 알로이DB 세이버나 포스트그레 세이버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훨씬 강력하고 유연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실제로 이 기술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료에 소개된 콜랩 데모가 아주 좋은 예시예요. 호텔 검색하고 예약하고 취소하는 기능을 가진 랭그래프 기반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거든요. 아, 호텔 예약 에이전트? 네, 이 데모를 보면 MCP 툴박스는 에이전트가 호텔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접근해서 뭐 예약 정보를 가져오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돕고요. 최종적으로 에이전트는 Vertex AI 에이전트 엔진에 배포되고 툴박스는 클라우드 런에 배포돼서 서로 통신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Vertex AI 가든이 가면 이런 샘플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직접 볼 수 있는 데모가 있다는 건 이해에 큰 도움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MCP 툴박스 for 데이터베이스, 이건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기억 DB에 접근하는 방식을 MCP라는 표준을 통해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핵심적인 오픈소스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K나 랭그래프 같은 프레임워크랑 같이 쓰면 개발자들은 보안이나 연결 관리 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걱정을 좀 덜고 상태를 기억하면서 복잡한 작업까지 처리하는 정교한 AI 에이전트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들어보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업 데이터를 AI에 활용하는 문턱이 확실히 낮아지고 또 안전해졌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더 나아가서 보면요. AI 에이전트 생태계 전체가 어떤 특정 기술에 꽉 묶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호환이 잘 되고 또 보안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건 결국 더 혁신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MCP 같은 표준 프로토콜이나 ADK 같은 개발 도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특정 작업에 아주 그냥 고도로 최적화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이랑 아니면 이런 표준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범용적인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 사이에서 개발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 소스든 간에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들이 가능해질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이네요.